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주목할 부분, 삼성 저격수라고 불리고 있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예. 자, 박 전 대통령 2심에서 그 이재용 부회장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존재했다. 2심 재판부가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예. 이재용 재판 때 인정하지 않고 무죄 판단하고 집행유예하고는 좀 다른 판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있고요.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뇌물을 주고 뇌물을 받은 관계인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 과정의 핵심은 뭐냐면 그 둘 간에 암묵적인 공모가 있었느냐, 무엇을 위해서 주고받았느냐, 이것이인데요.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권을 서로 이렇게 봐주기 위한 이런 노력이 있었느냐가 되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그게 있었다는 거였어요. 예. 그래서 구속이 돼서 있었고요. 실형을 받았고요. 그런데 예. 2심 재판부는 그런 게 없었다. 예. 근데 그 논리가 뭐였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달래니까 줬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그것과 관련해서 뭐 청탁을 하거나 이런 게 없었다. 경영권 승계에 대한 것은 확인할 수 없었다.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이거 학교 불량배에게 그냥 삥 뜯긴 바보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2심 재판에서 예. 이재용 부회장의 2심 재판부랑은 다르게 있었다.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한 사전 공모도 있었고 계획도 있었다고 하는 걸 판결문에서 명확하게 담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1심 또 박근혜 2심 다 인정한 건데 이재용 2심에서만 인정 안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으니까 영향을 미치겠죠, 당연히. 영향을 당연히 줘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관련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이건 고의로 누락한 거다라고 판결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부당하게 높여서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당하게 높이고 이재용 부회장에게 엄청난 이득을 주는 삼성물산과의 합병을 성사시킨 거였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이 고의로 이 가치를 조작한 거다라고 한 거였으니까 그 고의가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작업이 있었음을 방증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재판부의 이 재판 결과가 또 하나의 재판부의 판단을 또 방증하는 거고요. 세 번째가 또 있습니다. 그저께 예결위에서 발표를 한 건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회계법인들의 기업 가치 평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삼정 회계법인이나 안진 회계법인이나 이 회계법인들이 그 기업의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내부의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내부적 자료를 가지고서 한 게 아니라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증권사의 리포트 있잖아요. 뭐 찌라시라고 할 수도 있죠. 증권사의 리포트들을 가지고서 거기서 내놓고 있는 기업 가치의 가격들을 6개 회사의 가격들을 평균 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8조 몇천억 원이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 어떤 자료 없이 삼성에 유리하게 판결했다. 좋은 것만 갖다가 그렇죠. 뽑아가지고. 완전히 뭐 결과를 그렇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구체적인 자료나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서 평가를 한 것이 아닌 대한민국 회계 원칙상 있지도 않은 그런 방법을 동원해가지고요. 증권사의 리포트를 평균 내가지고 이런 걸 냈고 이거를 옳다구나 하고 받아들여가지고 합병에 인용을 했다는 거니까 진짜 큰일인 거죠. 재판부가 뭐 어떻게 판결할지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오늘 판결 이후에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이 삼성그룹의 대규모 채용은 이재용 뇌물죄와 무관할까 이런 논평을 냈단 말이죠. 그리고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 만났고 또 김동연 부총리도 이재용 부회장 만났고 그 이후에 삼성이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하고 고용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단 말이죠. 결국 이거는 재판하고 연결되는 게 아니냐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좀 씁쓸한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무슨 원포인트 사면을 받았을 때 그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하나는 다스와 관련된 소송에 돈을 삼성에서 대신 내주고요. 또 하나는
자기가 원포인트로 사면이 되면 평창올림픽과 관련된 유치전에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하는 일종의 주고받기가 거래가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석방이 되고 나서 사면돼가지고 나온 다음에 43조의 신규 투자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 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투자를 하거나 그러니까 사람을 채용할 때는 시장의 조건과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되지 무슨 거래를 하듯이 말이에요. 그것도 재벌 자기 기업 총수의 이익을 위해서 거래를 하고 그를 통해서 기업이 동원되고 이러는 건 기업에게도 치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둘 중에 하나일 거다. 원래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되고 원래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걸 그냥 묶어서 한 5년치 10년치 묶어서 발표해가지고 그냥 조사모사하는 것일 수 있고. 예전에도 그런 적이 있으니까. 예. 아니, 제가 그래가지고요. 예. 확인을 해봤는데, 관련된 집행을 반도 안 했던 그렇죠. 것도 확인을 했고요. 예. 발표만 하고. 기재부에, 예. 그리고 기재부에 이거 당신들 이거 점검하냐, 이행점검하냐, 그랬더니 이행점검 안 한대요. 그러니까 그냥 국민들 앞에 발표만 하고, 조사모사하고, 그냥 끝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예. 또 하나는 기업이 부담을 느끼면서도 이제 정부가 팔비트니까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런 경우는 그야말로 기업의 어떤 이익을 배신하는 배임 행위거든요. 예. 이런 경우 있으면 안 돼요. 오히려 기업의 시장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단호하게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부에서는 없어질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예.